지금 저 뒤가 저 무늬가 무서워.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나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가수 임형주의 오랜 가족사가 조심스럽게 드러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완벽에 가까운 목소리로 사랑받아온 임형주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모든 것은 관객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남동생에 대한 트라우마와 가족 내 상처가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방송은 한 사람의 성공 뒤에 숨겨진 가족 관계의 균열과 그 균열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줬다. 임형주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으로 주목받으며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자연스럽게 가족의 관심과 보호는 그에게 집중됐고 저 배운 거예요, 심지어. 과정에서 남동생은 늘 한 발짝 뒤로 밀려난 존재가 됐다. 이 미묘한 차이는 시간이 흐르며 감정의 골로 깊어졌고 형제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과 오해가 쌓여갔다. 임형주에게 남동생은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상징이 됐고 그 감정은 오랜 시간 트라우마로 남아 그를 괴롭혔다. 방송에서는 임형주가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는 늘 스스로를 단련하며 버텨왔지만 가족 안에서 느꼈던 감정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남동생과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상처만 키워온 시간의 결과였다. 임형주는 그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한번 리허설 끝나고 음악 감독님하고 하드로 한번 맞춰보기만 할게요. 결심하며 자신이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처음으로 꺼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인물은 임형주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두 아들을 사랑해왔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결코 공평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한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다른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그 선택이 형제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방송 속에서 어머니는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자책과 후회를 드러냈고 그 감정은 결국 눈물로 이어졌다. 어머니의 깨달음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됐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쪽에만 기울어졌던 시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I dwelt in marble halls 들려드릴게요. 그 용기 있는 고백은 가족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왔다. 임형주 역시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자신이 짊어져 왔던 감정의 무게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였음을 깨닫게 됐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두 형제 사이의 관계 변화였다. 오랜 시간 쌓여온 원한과 오해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겪어온 아픔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형제 사이에 새로운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임형주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감정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고 남동생 또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서로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툼을 연출한 순간 13개월 된 아이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상황 사천에 대해서 바다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받는 딱딱한 다시 한번 그 뒤에 집안에서 벌어진 작은 실험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배우 심영탁과 아내 사야가 아들 하게 만든 장면이었다. 이날 요거 3,000원. 홈쇼핑이야? 아니요. 상황은 심영탁과 사야 부부의 소소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을 마무리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부모 모두를 끌어안아 서로의 손을 맞잡게 한 것이다.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를 넘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
목소리를 크게 높이거나 격렬한 행동은 없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만으로도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던 것이다. 또래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하루 앞에서 가볍게 말다툼을 연출해 보기로 했다. 부모의 계획된 상황이었지만 그 앞에 앉아있던 하루에게는 충분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장면이었다. 부모의 대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하루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 식탁 앞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조는 다소 딱딱해졌고 표정 역시 진지해졌다. 그 순간까지도 이는 어디까지나 하루의 표정 역시 서서히 굳어졌다. 주변의 장난감이나 소리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수영이가 갖고 왔는데 이건 박스에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뽑고 바라봤다. 13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아이는 분위기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평소 밝고 안정적인 집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달라지자 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은근히 기대했던 반응은 자빠에게 다가가기 혹은 천마에게 안기기였다. 그러나 하루의 선택은 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주세요. 부모의 얼굴과 목소리에 집중했다. 이는 아이가 부모를 정서적 기준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아이에게 부모의 감정은 곧 세상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손을 서로 맞닿게 하듯 끌어당겼다. 마치 말없이 싸우지 말라고 전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 순간 부부는 더 이상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다가갔다. 하루는 먼저 아버지 심영탁의 품에 안겼고 곧이어 어머니 사야의 아이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았다. 대신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상태, 갈등이 사라진 상황을 원한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했다. 언어를 완전히 구사하지 연기를 이어갈 수 없었다. 하루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분명했다. 심지어 늘었는데도 이러네? 생수. 느끼고 있을 때 아이는 갈등 상황에서도 특정 보호자를 선택하기보다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영탁과 사야 못하는 나이임에도 감정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을 아이의 안정애착 형성과 연관지어 해석한다. 부모 모두에게 안정감을